네, 화학공정 제어 1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전 제작을 지금 좀 땡겨서 지금 하고 있어서 14주차의 지금 뭐 분위기를 지금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은 그 유닛 시험은 안 나올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캐스케이드 제어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공정부터 이제 캐스케이드 제어까지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범위는 그런 거고,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뭐 이게 온라인 강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적 평가 지수를 좀 많이 낮췄죠. 네, 많이 낮춰가지고 지금 뭐 A를 50%, B를 50%줄 수 있을 것까지 이제 지금 돼 있어요. 물론 뭐 꼭 그렇게 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줄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줘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내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맞춰주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예? 문제를 쉽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보다도 현저히 점수가 낮고, 예, 그렇다면 학점을 뭐 B를 준다? 그건 오히려 그 다른 학생들,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네. 뭐 그냥 대충 하면 B 나오겠지. 그건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하여튼 시험이 어떻게 되고 뭐 성적 처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떻게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도 사실은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그 이캠퍼스 게시판에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게시판을 잘 보고요. 예, 게시판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고 이제 해주면 되고, 하여튼 성적이 어떻게 나가든 간에 상관없이 저거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합계 점수,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면,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면 합계 점수를 거의 뭐 2, 3일 안에, 늦어도 2, 3일 안에 이제 다 공개를 하거든요. 이 캠퍼스에 공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보다 그 합계 점수가 낮은 학생이 본인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분명히 약속을 할 수 있고요. 그것만 약속할 수 있어요. 예, 다른 모든 일체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은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적을 받게 되면 그 점수가 이제 그걸 확정이 된다고 봐야지. 이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점수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여러분들 중에 그 담당 교수한테 아무것도 과목을 안 들은 학생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한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시험 성적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뭐 출석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뭐 모든 거는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합계도 뭐 계산이 잘못됐어요. 뭐 기타 점수도 왜 이렇게 낮나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학점은 이의 신청이 안 됩니다. 네, 학점 이의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마세요. 네, 이의 신청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르죠. 뭐 엄청나게 입력을 잘못했다. 입력을 잘못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런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제로는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뭐 학점 좀 더 잘 주시면 안 되나요? 미안한데 그건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답변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의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잘못 나왔어야 되는 거죠. 점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뭐 4학년이니까 대부분, 네, 신경을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강의 진도를 나가는 게 맞고요. 자, 이제 이어서 유닛10 얘기를, 유닛10 두 번째 예제예요. 요거는 이제, 자, 프로판하고 톨루엔의 혼합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래시가 이제 있죠. 플래시 열을 가해서 이제 기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플래시가 있어서 기체 쪽으로 일부 반 정도, 반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나가고 이제 아래쪽으로 액체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탱크랑 같은 구조인데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성이 달라지죠. 여기서 조성이 지금 두 개가 기체 쪽과 액체는 당연히 조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뭐 지금 밸브는 전부 세 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 이제 세 개가 달려 있고 이쪽은 이제 압력 제어용 기체 출구니까 압력 제어용으로 좀 사용이 되고 액체 쪽은 애기 제어용으로 사용이 되고 여기 유량 제어기가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 이제 열 공급량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래시의 온도 제어를 위해서 사용이 돼요. 이거 이제 온도 제어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긴 한데 이걸 이제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들려고 이쪽에 이제 그 온도 측정이 잘 안 되는 걸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 지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딜레이 1차 이제 레그가 있는 거죠. 1차 공정이 있는 거예요. 1차 공정. 그러니까 시간 상수가 있는 공정을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센서가 굉장히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일부 이제 이쪽 제어기는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대충 공정을 설명하면 이제 그 프로판이 이제 몰 프랙션 0.4, 돌로에는 0.6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그 온도가 이제 400도씨고 압력은 뭐 405.3kPa, 몰 플로우는 이제 1000kmol per hour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일부 기화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여기 유량 제어기가 붙어 있어서 이제 팔레트를 넣을까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넣고 팔레트라 그러네 발음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넣으면 LC까지 넣어주면 대충 뭐 그죠? 유량은 이제 1000kmol per hour로 이제 제어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압력은 355.3kPa로 하고요. 액위는 지금 설정치가 50일 거예요. 50이고 49.99 현재 돼 있고 이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를 얼마에 맞추고 있냐면 대충 설정치를 110으로 맞추려고 해요. 온도를 110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 들어온 온도가 지금 100도씨잖아요. 100도씨 들어온 거를 이제 110도씨로 올리게 되면 더 많은 이제 프로판이 기화가 되겠죠. 물론 돌레인도 일부 기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이쪽으로 나가는 조성을 보면 프로판이 이제 여기 40도 60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기체 쪽에 여기 이제 프로판이 이제 71% 정도, 돌연이 한 29%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고 액체 쪽으로는 조성을 보면 프로판이 이제 5% 정도 되고 돌로엔이 95%이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양을 안 봤네요. 양은 지금 1000이 들어왔다가 베이퍼 쪽으로 527 정도 반 조금 더 나가고 있고요. 액체 쪽으로 472 조금 반 이하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이제 제어를 하는데 온도 제어는 지금 열량 여기 쪽으로 이제 프레시로 공급되는 열량을 가지고 지금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데드 타임이 있고 레그도 있어요. 지금 레그, 데드 타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래시에 어딨죠? 플래시가 없네. V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름 왜 안 바꿨지? V100에 그 템퍼러처를 베슬 템퍼러처 거예요. 베슬 템퍼러처가 이제 제어 변수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여기 쓰면 안 돼요. 범위만 여기서 정해주면 됩니다. 90부터 130 범위에요. 40도씨의 범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레그가 있어요. 레그가 이제 1차 함수란 얘기예요. 1차로 3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딜레이가 또 3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지금. 네.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이쪽에 TC가 받게 되죠. TC가 받고요. 여기서 OP를 받고, 그 다음에 자 나가는 거는 Q를 바로 컨트롤 밸브 형태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이게 이제 이 방식이 실제로는 실제적에서 우리가 열량을 직접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열량 어떻게 조절합니까? 조절하는 건 이제 뭐 스팀이 들어간다 그러면 스팀 양을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밸브를 달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것처럼 써놨고요. 여기 지금 다이렉트 Q가 직접 열량을 조절하는 거고, 유틸리티 플루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스팀의 양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실제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나간 거죠. 뭐 그냥 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한 4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애매하니까 딱 잘라야겠네요. 이 정도 하고 40%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다루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V 범위는 이제 90부터 130 이렇게 되고, 자 온도가 올라가면 Q를 내려야죠. 리버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37.48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 넣어볼까요? 32.48하고 42.48 정도 범위를 가지고, H가 5로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여기를 뭐 많이 넣으면 돼요. 충분히 많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돌리면 안 돼요. 이게 여기에 있으면 트랜스퍼 펑션을 넣었으면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일부 해봐야 됩니다. 쫙 돌려볼까요? 무슨 문제가 있나? 네. 이렇게 뭐 버전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스톱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고요. 여기도 베이스 플레이트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죠. 오토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구나.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게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없네. 지워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TC의 B와 그 다음에 PV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스트립 차트에 가서 10초, 5초 간격으로 돼 있었구나. 5초 간격, 뭐 충분합니다. 5초 간격이면. 자, 스트립 차트 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이미 한번 해봤던 거라서 데이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색이지? 뭐죠? 이거 또 왜 또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안 쌓여 있을 텐데, 자, 다시 매뉴얼 또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일부 스톱 시키고, 그래서 한 100분 정도면 될 거예요.
네, 아유, 예, 결과 드러 나왔죠? 요 앞에는 조금 일부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뒤쪽으로 꽤 괜찮게 주기를 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뭐 이렇게 해서 예, 뽑아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오를 불러드렸고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보면 그리고 이렇게 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축 보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키울까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냥 최대 최소 잡아도 되겠죠? 네, 그러네요. 최소 잡아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대값부터 잡고 최소값 잡고 그다음에 빼서 보면 0.796 정도 되고 이제 자, A는 0.796이고 전체 범위가 40입니다. 40도가 전체 범위고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로 나오죠. 2%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그 다음에 KU는 H가 5고요. 그 다음에 A가 이거고 나누기 파이. 그래서 보면 KU가 이제 한 3.2 정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쵸 보면 자 지글러 니콜스로 해볼까요? 지글러 니콜스의 이제 게인은 이거에 한 나누기 2.2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PU를 보면 이게 사실 여기쯤 할까요? 여기하고 여기 자 그래서 이제 42.478이죠. 되는 거를 여기네 여기 120.5고요. 쭉 내려가서 32가 됐다가 다시 42가 된 게 여기. 네. 그래서 1370.5 이렇게 되겠네요. 1370.5. 아 여기 네. 자 1370.5다. 그래서 빼주면 자 750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PU는 750초 나누기 60 해서 12.5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1.2로 나눠줘서 뭐 10.4 예, 10.1 그래서 뭐 한 개인은 얼마로 할까요? 1.45?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1.5 하죠, 뭐. 1.5. 1.5? 이거는 뭐, 세자리로 갈까요? 세자리로 가면 뭐 1.45, 10.4. 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45, 10.4.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다고 이제 보는 이거 이쁘지 않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돌려야 되나 얘는 이렇게 돌릴까요?
아이고 잘못된 것 같다. 어째? 이렇게 돌리면 되나? 그쵸? 네. 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치를 바꿔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일단 뭐 그냥 뭐 리셋을 하고, 리셋을 하고 30분 정도 그냥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거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시간을 끝나는 시간을 두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해보면 뭐 이렇게 안정화가 얘도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안정화되는 걸 보고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 30초 정도, 30분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치를 바꿔볼까요, 처음에? 지금 109.4죠? 109.4를 120도 이렇게 올려볼까요? 그러면 한 90분까지. 자 이렇게 자 하면 이제 이렇게 설정치 좀 많이 올렸나 보네요. 아직 안정화가 전혀 안 됐네. 이게 이제 그 레그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딜레이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시간 지연이 있고 이러니까 제어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한 200 넘어야 되겠는데, 300 정도 가야겠는데. 자 이렇게 제어가 지금 여기서 이미 여기서 안정화됐네요. 근데 이제 뭐 조금 튀었죠. 여기서 이제 오버슛은 없었고요. 오버슛 없이 이렇게 이제 제어 자체는 나쁘지 않게 됐어요. 다만 좀 느리네요, 그죠? 게인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인을 좀 키워서 다시 해볼까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아까 이제 500 조금 넘어섰잖아요. 온도를 올리게 되면 베이퍼 쪽의 유량이 이제 620까지 지금 커졌어요. 그죠? 커진 거 볼 수가 있고, 액체 쪽은 이제 그만큼 줄어들고요. 조성도 달라졌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이쪽도 보면 PC 보면 제가 출력이 거의 60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많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열었죠 지금.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학생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원래 그 계획에는 8장을 하고 나면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줘요. 이거를 이제 뭐 제어기 붙이는 것까지는 안 주고 이 파일을 그냥 줍니다. 줘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변화를 시켜보고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원래 이제 한 주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공정이면 뭐 이런 걸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써보면 이제 제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걸수록 해보면 이제 공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럼 뭐 FC를 한번 키워볼까요? 줄여볼까요? FC를 한 800 정도 해볼까요? 하고 뭐 시간은 한 480 정도? 네. 그럼 이제 유량이 이제 적어지면서 온도가 확 올라갔죠. 동일한 양을 이제 양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제 공급물은 줄어들었는데, 그죠? 공급된 양은 줄어들었는데 열량이 동일한 양이 들어가니까 이제 온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다 안 보이는데 온도가 확 올라갔다. 조금 올라갔네.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열량을 줄여주면서 다시 원래대로 설정치로 돌아온 그런 걸 보고 있죠. 다시 이번에는 온도를 이제 109.7로 다시 맞추고 열량을 다시 1000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20까지 돌려보면, 아유, 밀리기 시작하네, 이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왼쪽이 좀 지워졌네요. 네, 좀 많이 가서. 그래서 내가 앞쪽에 여기 저장된 건 지워졌는데, 여기는 지금 변화가 좀 꽤 있는 편이죠. 네, 확 떨어지고, 변화가 지금, 조설 변수 쪽은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해보면, 예, 이런 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제 반응기, CSTR입니다. CSTR 반응기고요. 지금 이제 아닐린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이제 사이클로헥실라민을 만드는 그런 반응기가 되겠고요. 뭐 반응공학 들어간 학생들의 대부분일 테니까 CSTR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할 필요 없겠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계속 저어주면서 반응을 시키는 탱크 리액터, 그죠? 이제 T가 탱크니까 탱크 리액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가 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기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은 액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응은 이제 1대3으로 이루어져요. 1대3으로. 공급은 이제 아닐린이 이제 시간당 100파운드 몰 가고요. 수소가 400파운드 몰, 수소가 더 많이 들어가죠. 이제 1대4로 이제 공급이 돼서 이제 수소가 과잉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단위가 전반적으로 이제 영국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온도가 이제 100도 정도 되고요. 이 반응 속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반응 속도는 이제 그 아닐린하고 수소의 농도가 이제 각각 1승이에요. 1차. 각각에 대해서 1차. 전체적으로 이제 2차 반응이 되는 거고, 아닐린 1차, 수소 1차, 3차 아니에요. 양론 개수대로 하면 이제 1, 3 이렇게 돼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각각 1인 그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이제 2만이고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CSTR하고 그다음 뭐 밸브 4개가 붙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80% 정도 액체가 이제 CSTR에 차 있고요. 밸브는 전부 다 이제 50% 정도 열려 있고, CSTR의 부피는 1200 큐빅피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밸브가 4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어를 4개 하겠죠. 실제로 어떤 굉장히 중요하면 몰라도 이렇게 이제 제어기를 많이 붙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전체적으로 4개고요. 이게 이제 실제 제어기는 5개가 전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유량 제어기가 이제 2개가 붙고요. 유량 제어기가 이제 그 아닐린하고 수소 쪽 유량 제어기가 해서 2개 붙고, 둘 다 이제 리버스 액팅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게인이 0.5고 적분 시간 0.3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액위 제어는 이제 그 액체 생성물 쪽에 그 흐름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액팅이고요. 그러니까 게인은 한 10 정도, 맨 앞에 얘기했었죠. 10 정도면은 이제 되겠는데, 뭐 여기도 이제 액위 제어기에 지금 그냥 P 제어기만 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좀 그렇고요. 네, 적분 시간을 조금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릴레이 피드백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 거는 온도 제어기고요. 예, 압력 제어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압력 제어기에서 결국에 이제 타워 그 게인은 이 정도 되면 되고요. 지금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분 시간은 이제 공정의 시간 상수의 2에서 4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게인은 한 2 정도. 뭐 반응기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었나? 여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정의 시간 상수를 보기 위해서 부피 요속을 보니까 이제 부피 요속이 이제 그 38.41 큐빅 피트 퍼 미닛이고요. 이제 그 어디 갔지? 이쪽으로 나가는 부피 요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8.41 큐빅 피트 퍼 미닛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응기 부피를 나눠주면 되죠. 근데 반응기 중에서 이제 그 20%만 지금 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 거는 이제 1200이 다가 아니라 1200 중에 이제 0.2, 그러니까 이제 240이겠네요. 240 큐빅피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40 큐빅피트를 부피 요속 그 분당 38.41 큐빅피트로 나눠주면 6.2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의 그 기상 쪽의 시간 상수가 6.2분 정도가 되니까 한 12에서 이제 24분 정도로 이제 적분 시간을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온도 지금 온도는 당연히 이제 리버스 액팅이죠. 그리고 그 범위가 200, 300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그를 지금 그냥 한 게 아니라 2차 레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공정처럼 2차 공정의 레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렵게 측정되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뭐 지난번 그 온도 제어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부 뭐 댐핑 팩터 제동비도 이제 1, 그다음에 이제 타우도 1, 게인은 당연히 1이고요. 그렇게 하는 2차 레거를 지금 부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뭐 이제 이 정도 0.1부터 이제 10의 7승까지 10의 7승까지 범위로 이제 그 Q의 범위를 잡고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딴 거는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저기에 이제 보면 유량 지역이가 지금 2개 있고 비율을 따지려니까 좀 100대 500 100대 400 아니었나? 글쎄요. 이걸 예전에 풀어놨어가지고 숫자를 지금 바꾸기가 좀 그런데 뭐 이 정도. PC를 제외하고는 뭐 밸브 오프닝도 뭐 그런대로 여기는 조금 크네요, 그죠? 40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볼까요? 400인데 숫자가 지금 좀 올라가 있네요. 요거는 좀 조정을 해서 400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지금 들어오는 쪽이 반응기의 온도가 되겠고요. 온도가 됐고 그 다음에 범위는 이제 200에 있죠. 200에서 300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딜레이는 없고요. 2차 레그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1이고요. 세컨 오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TC가 될 거고요. PV는 지금 저 이름을 안 바꿔놨구나. 그리고 이름을 세컨 오더 이 정도 해볼까요? 이제 PV죠. 세컨 오더
OP가 되고, 이쪽에서 이제 자꾸 오류가 나서 200에서 300 범위로가 되겠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냉각수 들어가는 거예요. 냉각수 들어가는 쪽의 열량을 바로 이제 컨트롤 밸브 형태가 되겠고요. 이 냉각수일 텐데 왜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죠? 지금 온도 100도고 여기가 온도 높은데 이게 지금 이 반응을 잠깐 볼까요? 네, 반응을 보면 여기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리액션을 보면 이게 아니구나. 네. 반응률 마이너스. 예. 발열 반응이잖아요. 발열 반응이면 냉각수가 들어가는 거죠. 냉각수가 들어가는데 플러스가 돼 있다? 왜 이러지? 좀 뭐 이상한데? 네. 아무튼 네. 여기서는 값을 6이지만 이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이상한데? 뭐가 좀 예. 부호를 반대로 했네 지금. 부호를 반대로 해서 네거티브 사인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TC에 대해서 범위가 이제 200부터 300이 되는 거고요. 리버스 세팅 맞고요. 그 다음에 33.07? 아닐 텐데 33.07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66.14 이렇게 돼야죠 지금. 1호쯤 돼야 될 것 같아요. 66.15 그렇게 돼요. 지금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66.15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매뉴얼 두고 와요. 한 EF까지 돌려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 됐고 66.15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를 게인을 좀 크게 하고요. 66.15니까 여기서 얼마를 할까요? 5% 해볼까요? 이게 편하니까. 너무 큰가? 그냥 뚫고 그랬나봐요. Q 쪽 범위를. 자, 그렇게 해서 보려면 또 이제 추가를 해야죠. 그래서 DC에 OP랑 BV를 해서 이제 스텝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 10초면 될 것 같고요. 멤버리 넉넉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200이면 되겠죠 뭐. 아무 일도 안 생기나요? 아이고
네, 지금 매뉴얼로 뒀네요. 네, 그참. 네. 지금 뭐 지금 채소로 가서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튀어서 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뭔가 제어가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긴데, 설정치를 잘못 줬나요? 네, 설정치 잘못 줬나 봐요. 설정치를 다시 이렇게 돌리려면 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하죠? 일단, 예, 이걸 다시, 예, 이게 되돌리는데, 처음으로 다시, 처음에 아까 그 학생들 여러분이 보여줬던 파일을 열어가지고 다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끄고, 예, 설정을 다 맞춘 다음에, 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쪽 표도 지금 원래 있던 범위대로 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출력이 34% 그 정도로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이제 거기서 잡았고요. 지금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5% H를 5로 했어요. 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100분 정도, 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str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네, 자 가져왔고요. 일단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미 이제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 잘 들어왔죠? 그래서 뭐 최대값 최소값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최대값이 이렇게 되고요. 네, 최소값이 굉장히 적네요, 그죠? 네, 굉장히 적고 움직이는 게 상당히 적어요 지금. 빼기 이렇게 되고 전체 범위가 100도 81도니까 이거는 뭐 그냥 0.49네요. 0.49%로 0.49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KU가 4 곱하기 5 나누기 이거 나누기 I 이렇게 되면 한 13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U는 KU가 아니죠? KC는 이거에 2.2로 나눠주면 될 것 같고요. 2.2 나눠주면 될 것 같고 이제 한개 주기를 봐야겠죠? 한개 주기는 요쯤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내려가서 한 2000쯤 가서 써볼까요? 이쯤 가서 지금 요쯤에 39.15 나왔네요. 2005가 2005에서 39.15가 됐네. 29.15 됐다가 다시 39.15 된 게 2420.5. 그러면 420이네. 42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20초를 60으로 나눠주면 7분 되겠습니다. PU가 7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우 i는 7을 1.2로 나눠서 이제 뭐 5.8분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 5.9, 5.8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숫자 너무 좀 그런데 5.8, 5.9, 5.8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9, 5.8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뭐 좀 튀어 있는 상태여서 정상 상태로 잘 갈지 모르겠는데, 네, 좀 역시 좀 튀네요. 데이터가 지금 좀 딴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 정상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정상 상태로 왔네요. 스톱시키고 한 30분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와 있고요. 자, 이제 성능을 좀 볼까요? TC를 아니죠, 딴 거부터 해볼까요? 이쪽의 유량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110 정도 올려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 100까지 돌려볼까요? 아유, 예. 쉽지 않네요, 제어가 지금. 너무 많이 바꿨나? 제어가 잘 안 되는 지금 상황. 여기 제어가, 2차로 렉을 넣어서 그런지, 쉽지 않네요. 좀 볼까요, 다시? 이제는 뭐, 얼추 들어오긴 한데, 이 제어가 만만치 않네, 이 공정.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시. 너무 많이 바꿨나봐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리셋하고. 여기 이게, 진동이 굉장히 많죠, 지금. 300까지 납부됐나요? 아유, 이제 좀 뭐 봐줄만 하네. 진동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거죠. 자, 이번엔 TC의 설정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많이 말고, 252도, 252도 하시, 250 하시인가요? 하시였죠? 잠깐만. 하시죠? 하시 252도로 좀 올려볼까요? 420까지 한번, 오우, 야, 이건 뭐, 온도는 많이 안 변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열전달 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야, 이 제어가 상당히 어렵죠. 2차의 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공정 자체도 이제 2차 정도 될 텐데, 그 측정이 센서 쪽이 2차가 들어가니까, 뭐, 그냥 1차라 그래도, 공정이 1차라 그래도 최소 3차죠. 야, 어려운, 그런 문제였네요.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캐스케이드 제어하고 이제 피드포워드 제어를 우리가 이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유심히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어기 옵션 중에 여기 리모트 셋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입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캐스케이드 제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정치를 그 마스터 제어기에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어요. 한번 이제 일단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건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리고 요 GC 제어기도 이제 없애버리겠습니다. 지우지 말고 관계만 끊어야겠네요. 어차피 써먹어야 되니까. 커넥션만 끊죠 뭐. 커넥션만 끊는 게 쉽지 않네. 그냥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요.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여기에 뭐 밸브 있으니까 달죠 뭐. 여기 저기 유량 지역이 하나 달죠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FC2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FF2네요. FF2를 이제 FF2의 몰라플로우를 달아서 V1에 붙이죠. 뭐. 네. 자, V1에 붙이면 되고요. 이게 유량이 얼마였냐면, 이게 단위가 바뀌었나봐요. 네. 예, 단위를 이렇게, 단위 체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방금 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유량이, 98이네. 100이죠, 100. 네. 그래서, 100이니까, 연구도 20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리버스죠. 리버스고, 이제, 0.3에 0.5면 되니까, 뭐 이렇게 이거 얘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면 되고, LC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LC를 여기를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캐스케이드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여기를 끊고요. 끊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밸브를 하나 이제 다가 FC3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뭐로 할까요? V3 아웃으로 할까요? 네, V3 아웃으로 몰라플로우 잡고요. 그 다음에 V3를 움직이면 되겠죠. V3에 이제 포지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셋 포인트가 이제 그 LC에서 오는 거죠. LC에서 오는 걸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 이렇게 LC의 결과가 FC로 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FC의 경우에는 그 리버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슬레이브를 이제 여기 강의 노트에도 있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슬레이브로 먼저 튜닝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이고 슬레이브는 이제 P 제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료차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 5에 뭐 접근 시간 6분 개인 5나 하나요? 네, 자 아니죠? 네, 요거는 피피드 포드 강의 자료고 네, 5에 6분 정도. 그리고 유량이 원래 얼마쯤이었냐면 약 700 정도였죠. 네, 700 정도니까 이쪽에 아니죠. 네, 이 범위를 0에서 1400 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선택폭이 이제 캐스케이드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FC2에 베이스 플레이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LC 됐고, 네, 여기도 베이스 플레이트. 예. 지금 얘랑 여기가 지금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또 뭐 실수하는가 싶어서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제가 잘 되는지. 100분 정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휴, 그냥 오류가 나버렸네. 네. 지금 네, 너무 지금 빨리 움직여 버렸는데 이게 지금 뭔가 설정이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가?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지금 이렇게 좋은 점이 이런 거죠. 실제 공정에서 이렇게 다가 이제 쫓겨날 일밖에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좀 줄여볼까요? 역시니까 뭐 0.3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겁나네요, 갑자기. 10분 정도 한번 돌려볼까요? 또 이거는 또 뭐 별일이 안 생기는데요? 아, 개인이 너무 컸나봐요, 그죠? 네. 아, 아무 일도 없이 막 가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LC에, 여기부터 해볼까요? 여기 설정치를 지금 현재, 98.25로 되어 있었구나. 여기부터 100으로 만들죠, 뭐. 네. 이제 좀 돌리면, 네, 잘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 110 이렇게 올려볼까요? 어유, LC가 이제 올라가네. 지금 그림을 안 그리고 있었네, 우리. 그림을 이제, 이거 LC에 OP, PV.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잘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 거리는데. 자, LC 설정치를 좀 바꿔. 이게 매뉴얼로 돼 있었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이거 지금, 네. 이게 원래 50%였을 거예요. 그죠? 50%였을 거예요. 아이고, 네. 지금 뭐, 허술하네요. 지금 하는 게. 네. 네. 어유, 네.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돌아가려나요? 발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축이, 네, 오토매틱, 오토 스케일로 돼 있어 스케일 자동으로 바꾸게 돼 있는데, 다시 볼까요? 아유, 네. 지금 뭐 거의 발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좀 큰 느낌이 드는데, 네. 이걸 그 제어 개수 조정을 이제 한번, 네, 릴레이 피드백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더니, 네,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좀, 네, 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네, 지금, 네, 발산해버렸네요. 잘못 건드렸어요. 네, 아까 이제 제어 기계수를 해서 다시 불러드려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됐었고, 지금, 네, 여기가 이제 토고요. 참, 네. 그렇게 돼서, 네. 뭐 이렇게 보이겠죠, 뭐.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막, 지금 제어기 튜닝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지금 막 진행을 시키고 있어서, 네. 어유, 네. 이건 또 뭡니까? 50.50에서 안 바뀌고 있어. 네. 저기 어, 지금 여기 확 올라갔네요. 그것 좀 튜닝을 해야 되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다 할 시간이. 네. 지금 따로 좀, 튜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0.3, 0.5 정도로 그냥 원래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1, 5 조금 낮추는 게 안정성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이 되고요. 변수를 이제 LC 쪽으로 한번 보면 OP를 추가를 하고,
스트립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안 했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적분을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설정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설정치를 한 52 정도 해볼까요? 네, 52 정도 해서 한 100 정도까지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지금 FC3를 봤어야 되는데, FC3도 봤어야죠. 지금 슬레이브를, 세컨더리를 이제 봤어야 되는데, B를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별도로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립 차트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쪽분 길이 다시 두고, 다시 50으로 낮춰볼까요? 낮추고 한 200까지 돌려보겠습니다. 200분까지 돌리면, 아이고 좀 많이 가나? 지금 이 잘려버렸네. 실수를 많이 하네요 오늘. 자, 셋업을 보면 300대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10초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리셋을 하죠 이렇게 해서 다시 볼까요? 이거를 52%로 올리고, 적분을 또 이제 100까지 하면은 일시는 잘 보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FC도 좀 움직임이 있지만 그런 대로 잘 제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해서 캐스케이드는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안먹임 제어, 피드 포워드 제어를 유니심에서 구현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직접 해보진 않을 거고요. 이제 좀 어려운 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 캐스케이드 제어는 그냥 두고요. 이게 이제 액위에 영향을 미치는 외란으로는 뭐가 있냐면, 다른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이제 원료의 유량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몰유량을 이제 측정을 해서 그 값을 여기 이쪽에 제어기에 그 설정치에 반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몰유량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쓴 거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액위에는 몰유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향을 주죠. 주지만 사실은 비례로 보면 부피 유량이 더 영향을 주겠죠, 직접적으로. 물론 환산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피 유량을 넣는 게 원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피 유량을 측정을 해서 이 FC3의 설정치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액위 제어기에 여기 그 피드백 부분도 이제 반영이 돼야겠죠, 캐스케이드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이 셀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게 이제 유니심에 있어서 이 간단한 계산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값을 가지고 와서, 셀에 가지고 와서 이제 연산을 해서, 간단하게 연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설정지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FC3의 설정치 쪽도 이제 스프레드 시트에서 이제 설정치를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기능을. 이렇게 해서 유니심은 다 끝내고요.
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있는데요. 뭐 그동안 배웠던 거 기말고사 대비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2차 공정부터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전달함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뭐 시간 상수하고 제동비 개념을 알고 있어야죠. 특히 이제 요 식의 모양, 이 분모의 식의 모양은 이제 완전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차 공정은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그 제동비에 따라서 이제 그 응답 모양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 진동이 있는 거는 제동비가 이제 1보다 작은 경우고요. 제동비가 작을수록 이제 오버슛이라고 해서 뒤에 바로 뭐 나오지만 뭐 원래 배웠던 거니까 오버슛이 커지고 이렇게 이제 제동비 1인 게 이제 그 임계가 되는 거죠. 임계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동비가 작을수록 이 그림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죠. 임계 감쇄, 과도 감쇄고요. 오버댐프도 되는 거고 이제 그 제동비가 1보다 작은 거는 이제 언더댐프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을 이제 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차 공정, 2차 공정 비교는 뭐 우리가 제동비가 1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모양 자체가 그죠? 이 모양 자체가 1차 공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모양이 약간 달라요. 시작 부분 모양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림 비교가 없구나. 그죠? 모양이 이제 1차 공정 때하고 여기 부분이 좀 다르게 된다는 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용어는 다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어는 2차 공정의 용어는 뭐 사실은 2차 공정에는 응답이 다른 응답 형태가 없잖아요. 그냥 계단 입력, 계단 응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거라고는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런 특히 이제 요 세 가지 진동수 포함이 되겠구나. 네 가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승 시간이라든지 안정 시간 이런 거는 개념을 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곤란하죠.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고요. 뭐 이렇게 이건 중간고사 문제 풀었던 거구나.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 때 쉽게 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쵸, 생각대로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적이 하여튼 예전보다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뭐 좀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쉬운 문제들을 좀 더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평균이 조금 더 올라가야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잘 줄 명분이 생기잖아요. 쉬운 문제들은 좀 다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들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형태들, 뭐 이런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뭐 2차 공정의 계산 입력 응답에 따라서 모양을 보고 결과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전달 함수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개수가 개인 제동비 뭐 시간 상수 3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뭐 시간 상수가 얼마고 제동비가 얼마가 되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쪽은 개념은 알고 있어야겠지만 뭐 글쎄요 시험 문제를 내기는 만만치는 않은 그런 거고요. 과거 시험 문제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보면 복합공정은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시간 지연 부분은 내죠. 왜냐하면 시간 우리가 그 공정 제어기에서 공정 모델을 만들 때 제어기 개수 조정을 위해서 공정 모델을 만들 때 FPGT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데드 타임을 넣어야 되니까 시간 지연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역응답도 사례를 이제 알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배웠던 거죠. 직전에 배웠던 거. 그래서 뭐 이제 PID 제어기의 전달함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죠. 얘만 알면 되잖아요. 얘만 알면 이 모양을 모른다고 곤란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닫힌 루프 제어 구조에서 설정치와 외란과 제어 변수 사이에 전달함수 유도하는 거 할 줄 알아야겠죠. 뭐 그리고 열린 루프 전달함수도 알고 있어야겠고요. 설정값 제어 문제, 조정기 제어 문제, 문제 형태도 알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그렇죠. 지금 그 열린 루프 전달 함수를 그 간단하게 유도하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 안을 그냥 다 더하면 다 곱하면 돼요. 다 곱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피제어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닫힌 루프에서 옵셋을 이제 잔류 오차를 계산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식을 유도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냥 여기까지만 구해서 최종치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뭐 과거 시험 문제 예전 봤지만, 기본적으로 식을 유도해야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종치 정리만, 물론 최종치 정리를 쓸 줄 알면 그냥 쓰는 것도 방법인데 그걸 못하게 막은 경우도 있잖아요. 유도를 할 줄 알아야겠죠. 같은 얘기고요. 다 잔류오차 구하는 얘기고, 다 잔류오차. 참 문제집 얘기가 쉬워서. 이거 저기 이득 구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총괄 전달 함수가 2차식, 그러니까 2차 공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이득을 구하는 그런 거였고요. 뭐 과거 문제 보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정의 안정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정의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성 방정식에서 이제 1 플러스 이제 열린 루프 전달함수 GOL을 이제 1 더하기 GOL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공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공정이 안정되기 위한 뭐 제어 개수의 제어기 매개 변수의 범위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그림 자체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죠? 특성 방정식 근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양 또는 양의 실수를 가지면 불안정해진다 하는 거였고요.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뭐 저기 이득의 범위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자, 나왔습니다. 여러 번 시험 문제 냈던 거고, 라우스의 안정성 판별법입니다. 뭐 과정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뭐 그죠? 개수 다 양수해야 되고요. 이쪽에 다 양수해야 되죠. 뭐 그런 예제들 뭐 여러 번 시험 문제 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계응답, 한계응답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제어기 개수의 범위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직접 치환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S를 이제 I 오메가 U로 치환을 해서 실수부, 허수부를 다 0으로 놓은 다음에 이제 범위를 구하는 방식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정의 표현에서는 FOPDT 모델로 만드는 거.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이득 계산하는 게 있었고, 시간 상수와 시간 지연을 계산하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담당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응용을 해서 하는 거를 이제 가장 좋아합니다. 뭐 최소 제거법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제거법을 쓰는 거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계산기로 하는 거, 사실 계산기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문명의 이기가 더 쉬운 문명의 이기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써서 최소 제곱법을 푼다? 재미없는 얘기죠. 자, 엑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제 이것부터는 이제 뭐 최근에 한 거니까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중간고사 때는 뭐 시험을 본 과목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공정지원은 공부하기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중간고사를 본 덕분에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이제 많이 줄었죠. 아무튼 공부를 다른 과목 공부할 게 많겠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집에서 고생 많았고요. 예, 계약을 하면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